보기 시시각각을 통해서 오늘장 정리하겠습니다. 참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어쩜 매번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JB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베 총리의 그 공식적인 발표 내용들,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성장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년 동안 국민 총소득을 3% 정도 올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리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시장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그동안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 이 나온 전략마저도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어떤 얘기들 나오냐면 아베겟돈이라는 신조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그 아베 총리의 이름 아베와 세계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아베겟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아베노믹스의 허니문은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3.8% 급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3.3% 나오고 있네요. 자, 팀장님, 네. 일본 쪽에 이런 움직임, 이런 실망 매물들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너무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좀 없을 그래요. 거라는 판단입니다. 예. 물론 일본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그 핑계를 오늘 좀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좀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상 그 다른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어떤 유럽권 국가하고의 조달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지난 3개월간의 그 증시가 상승하는 폭을 봤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증시가 바로 일본 증시이기 때문에 예. 누가 뭐래도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일부 그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에 진입을 했었던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좀 거둬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증시가 아주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너무나 좀 매력적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올랐을 때의 그런 차익 실현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기에는 좀 다소 이를 것 같고 네.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엔화 약세가 훨씬 더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이때가 일본 증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만약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일본 증시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주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동안 많이 수익을 올렸었던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겠죠. 참 일본 증시 연초 때만 해도 천국을 맛보더니 지금 이제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부분 점검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네, 수급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물량 가운데서도 그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의 매도가 너무나 두드러졌던 오늘이기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네. 국내 증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좀 답답했는데 일본 증시가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 거래소 증시가 그나마 코스닥 증시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움직여줄 거는 같은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기댈 만한 증시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코스닥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요. 어느 정도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코스닥 증시가 580포인트를 급하게 좀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상당히 좀 스피드 있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좀 달리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 오늘은 훨씬 더 많이 좀 그 낙폭을 보여줬었던 시장은 코스닥이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네.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도 지수는 비교적 좀 견조했지만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엔지니어링 대형 우량주들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워낙에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하고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향 이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견조하게 움직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지수를 만드는 건 삼성전자 네. 주가가 좀 만들 것 같고요. 예, 예. 시장의 다른 종목들은 다소 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말인데요. 오늘 이제 550선마저도 내준 채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네네. 더 이런 것을 좀 겪어야지 좀 반등이 나온다고 보세요. 어떤 쪽입니까? 53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좀 우리가 하방을 열어두고 차분하게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변동 사이클이 상당히 좀 많이 오게 되는데 워낙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저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증시에서는요. 네. 코스닥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요. 오히려 이렇게 좀 낙폭이 과대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코스닥에서는 이런 핑계를 또 대곤 합니다. IT 부품주들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한 데에 비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너무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지만 예. 우리가 코스닥에서 핑계를 댈 만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코스닥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을 계속 해나갈 종목들은 또다시 골라내야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아마 나오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박자를 잘 맞춰서 투자 매매 포인트를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좀 좋은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앞으로도 팀장님께서 잘 짚어주실 거예요. 네, 시장 오늘 분위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 종목 두 번째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참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3%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동안의 악재를 모두 반영을 했다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3% 반등. 어제도 2% 이상 반등 나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오늘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죠. 근데 지난달 딱 한 달 동안에만 한국가스공사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거 감안하면 고작 어제 오늘 합해서 5% 오른 건데 이거 이제 앞으로 정말 추세 전환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네. 진짜 악재는 뭐 다 반영이 된 걸까요? 글쎄 근데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난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하게 좀 정말 하락을 떨어졌어요. 했었죠. 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상당히 좀 급하게 나와줘서 그나마 좀 회복세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종목은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목표치로 한 6만 원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21선이 자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전에 급하게 하락하기 직전인 7만 원대 주가로 가기는 좀 다소 힘들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워낙에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너도 나도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6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 또 무더위 이어지면서 원전 가동 추가로 중단되면서 전력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로 사흘 연속해서 전력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아니면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뭐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관심도 자꾸 가고요. 네네. 이런 쪽으로의 관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쪽 분야로의 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하셔야 되고 관련주들 대부분을 보면요. 테마주로 엮여 있는 관련주들 맞아요. 대부분이 네.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중소형 기업들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대형 기업들, 포스코 ICT라든지 LS 산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불거졌던 원전 사태, JS 전선하고 관련 있는 기업이 바로 또 LS 기업이기 때문에 LS 산전도 덩달아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ICT 정도, 기술적인 자리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기업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면 대한전선도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상승으로 올랐어요. 이끌어냈었는데요. JS 전선하고 경쟁 업체에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선 업체들도 구리 가격이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그동안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입을 하면서 네. 큰 손이 나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원자재 샀다고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한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 대한전선도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안 가서요. 너무 안 가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안 간 것은 아니고요. 한 달 사이에 사실상 50% 이상 그랬나요? 반등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네. 오른 거예요? 그 정도가 됐죠. 2,1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아.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거의 한 네, 50% 정도. 물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표는 안 났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지만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무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내일 이제 휴장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휴장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또 이 세계 각각 그 곳곳에 또 어떤 변수들이 흘러나올지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일단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이 이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건 혹시나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 과연 또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제 팀장님, 네네. 변수들 점검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 좀 유념해 두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22 쪽에서 또다시 한번 구원을 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좀 동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독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정작 이제 시장에서 구원이 필요한 스페인이라든지 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올리면서 사실상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한번 ECB가 나설이라고는 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6월 달에는요.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미국 등등 해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계속되는 좀 혼조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담기에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리라고 너무나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만큼 좀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도 물론 뱅가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마무리되고 있고 있고요. 오히려 MSCI 선진국 증시로 또 편입이 되면 네. 앞으로 1년간 7조 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지금 되겠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네. 가지 그런 좋은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지만 이런 다른 주변 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좀 혼조세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종목들 시장이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홀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필요합니다. 팀장님 오늘 또 그런 종목들 꼽아 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종목입니까? 우선은 저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시총이 선제. 아주 큰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오늘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적인 흐름이 또 좋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막판에 한 2% 가까운 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그렇네요. 중에 하나입니다. 네. 121선 위로 좀 돌파된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 차트가 살아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6월 달에 증시가 다소 좀 변동성 장세를 거치고 나면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또 코스닥 증시가 또 상승을 할 때 이런 기업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강했던 오늘 같은 하락 장속에서도 강했던 그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기관들도 소량씩이라도 좀 입성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좀 살아나면서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28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80원 으로 좀 마디를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80원에서 2,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2,580원 정도 가보면 항상 그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이탈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3-4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 2,6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한국선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비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